지금 저 국진당이 저렇게 뭉쳐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들은, 거기 이제 부표 던진 애들은, 지들이 다 나름대로 대선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십 명이야, 대선. 수십 명이 다 둘러보면서, 야, 이 중에 내가 제일 낫지 않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은. DNA가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왠지 진짜 그러고 그럴 있을 것 것 같아. 같다. 와, 그 와중에 저놈의 DNA 집구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구석이야. 그래서 이미 이제 진종호나 이런 그 친한계 애들 둘을 꼬셔가지고 끌어들였을 때는 야 우리 쪽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앞으로 어찌됐거나 당내에서 대선 후보는 안에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우리끼리 뽑는 건데 너 한동훈 밑에 붙어 있어봐야 가능성 없어 라고 꼬셨기 때문에 진종호 같은 애들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정말. 아우, 추잡스러워, 진짜. 근데 진짜 진종호는 총은 그렇게 잘 쏘면서 왜 정작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오버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동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최고위원 사퇴를 해가지고 사실상 한동훈을 무적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혼자서라도 당대표를 할래라고 하는데 법이 없어. 당 내규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어쨌든 이제 대표에서 내려왔잖아요. 분당될 가능성은요? 가능성이 한동훈이 없죠. 내가 당을 하나 차릴 테니까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라가죠. 왜? 일단 한동훈이 대표 한 5개월 하는 동안에 너무 돈을 안 썼어. 5개월이나 했어요? 네. 어우, 지겨워. 비대위까지 해갖고, 비대위까지는 더 길죠. 아무튼, 한동훈에 대한 당내의 신망이 같은 친한파 안에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복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다 딸려나. 배현진이니, 진정훈이 이런 애들이, 걔 둘이 제일 신복이었는데, 얘들도 한동훈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원내대표를 못하겠다고 고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당 내부에서, 그래, 우리가 뽑아드린 건데, 갖고, 재신임 비스무리한 걸 받았어. 그래서 재신임 비스무리한 거를 받고, 자기가 원내대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오랜 친구 김무성을 데리고 올라와. 살아계셨어요. 살아있더라고. 아직도, 이 트렁크 잘 미신대. 네. 노르패스 잘하네. 노르팩스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난 그 어르신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몰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권성동도 박근혜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 지금의 정청래 같은 위치했었고 김무성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탄핵의 1등 공신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나와갖고 지금 원내대표랑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래갖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을 구하겠느냐, 지금 보수를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회창 데리고 오랬는데 이회창 살아있어요. 살아는 계시는데 제정신은 아니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이 조남욱 씨랑 동갑 친구잖아요. 진짜. 선생님, 조 선생님도 지금 조 회장님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신데. 이회창 이 아저씨 35년생인데. 몇 년생이라고요? 35년생인데? 15년생이요? 90세야, 그러면? 몇 세야? 이게 나이 계산이 안 돼. 89세야? 네. 아무튼 거의 90이신 상황인 건데, 그래서 김무성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김무성 얘기는 오래전부터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면 김무성이한테 들이밀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비대위로 김무성을 딱 끌어올리는 순간, 바로 정방훈이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야, 니네 당 해체하고 차라리 우리로 와. 우리 밑으로 와! 맞다. 정강훈도 당이 있어요. 당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밑으로 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뜨거라 그래갖고. 왜냐면 지금 국진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 정광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정광훈의 협조가 없으면 이번에 국회 앞에서의 태극기 집회 이것처럼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정광훈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광훈이가 야 그럴 것 같으면 니네들 당 해체하고 난 내 밑으로 와 그래서 아니요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러고 지금 권영세한테 다시 이거 좀 해달라고 비대위원장을 좀 해달라고 이거를 찝쩍찝쩍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아저씨는 지금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권영세가 아마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믿었던 신봉한테 또 배신당. 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심지어 피배신의 아이콘. 예전에는 많이 지가 했었는데 요새는 지가 계속 배신을 당하고 있는 한동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면 한동훈이 끝까지 내가 이게 처음에는 탈당을 해갖고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비대위 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가도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은 거야.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직을 계속 버티겠다고 했는데 일단 법상으로 안 돼. 네, 최고위가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의 법은 검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원, 일반 평당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아침에 눈물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을 나가거나 혹시 이와 관련한 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내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믿고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뭘까요? 이미 이제 법학자들 의견으로 봐서 최소 3, 4월, 늦어도 5월 안에 새로운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당들은 각자 지금 사실상의 선대위 체제 내지는 후보 결정을 위한 어떤 내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국진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경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오세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명태균 없이 오세훈과 나경원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한동훈이 믿는 카드는 뭐냐? 명태균이라는 거죠. 즉 명태균의 황금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까지기 시작하고 이게 창원지검에 있고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다 한동훈이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믿는 건 뭐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니 이준석이니 나경원이니 오세훈이니 이런 똘마니들은 이제부터 황금폰이 까지기 시작하면 절대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야인으로서 뒤에 빠져 있다가 사실상의 대권 경쟁자들이 이 명태균에 의해서 쭉쭉쭉 날아가는 것들을 뒤에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배후 세력이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더 강력하게 까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당대표기 때문에 사실 명목상으로라도 얘를 지켜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평당원이고 야인이잖아. 오히려 지금 국진당에서 밀려난 케이스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황금폰이 까져가지고 얘네들이 다 제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키우기는 너무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어부지리로 결국은 나한테 온다라고 한동훈이는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다시는 검사 출신은 사람들이 안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겠지만 문제는 국힘이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지 않고 당 내부에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한동훈은 더욱더 강력하게 명태균이를 흔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 되자마자 명태균의 황금폰이 없던 것이 확보됐다라는 얘기는 그때 확보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서 검찰은.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 까라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가 있을까봐 그 얘기를 안 하고 보듬고만 있었다는 거야. 근데 탄핵되자마자 이걸 꺼냈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 본격적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뭐 생각 없고 정치 감각, 정무 감각이라는 건 1도 없는 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바람님께서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한동훈은 대통령 될 운이 1도 없어요. 관상상. 쪼잔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상을 못 보는 저도 걘 대통령이 될 그게 1도 없어 보여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한동훈은 지금 너무 변장을 많이 해가지고 겉모습을 모르시는 거예요. 한동훈이 안경을 벗기고 뽕을 뺀 상태에서 가발을 벗기면 전두환이랑 인상이 비슷해집니다. 권력력의 화신이라는 거죠. 분명히 한동훈 내란수계다! 분명히 한동훈 안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른바 대머리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잠재워 이걸 가발로 숨겨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상을 보시고 한동훈이 그럴 욕심이 없다? 이제 한동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면 과감하게 저는 가발을 벗고 그럼 본인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낼 점찍는 겁니다. 것처럼 대권 주자로 나오면서 이렇게 벗어요? 그렇죠. 대권 주사로 나오면서 자신의 짧은 연륜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솔한 모습을 너무 보여드린다는 싫어요. 모습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에 나올 쯤엔 대가리를 까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한동훈 너무 싫다. 쫄보는 대머리를 깔 용기조차 없는 놈이다. 근데 까면 사람들이 야 진솔하다. 큰 결단이다. 라고 믿어주면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 아, 내 말 틀린 거 봤어? 두고 네. 보라니까? 많이 봤고요. 네. 저쪽 저쪽 DNA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의 일보 후퇴는 2보 전진을 위한 큰 포석이고, 이제부터 검찰의 명태균 폰 폭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국진당 안에 있는 이른바 대선 후보를 꿈꾸는 조금 준척, 중진 이상의 준척들은 이번에 명태균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왜? 태균이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교감이 됐어요. 소통하셨네요. 태균이는 지금 이 계엄 사태를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트리거는 자신이 돼야 돼. 자신이 공개하는 자료들과 자신이 하는 증언들이 돼야 돼. 그래서 비록 이 정권을 세우기도 했지만 망가뜨린 것도 나다라고 하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딜을 해왔어. 근데 이미 탄핵이 돼버렸고, 이미 자신이 했던 국정농단의 자는 내란죄에 비하면 3발에 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태균이가 빡이 돈 거야. 원래 그렇거든. 원래 이런 애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목받지 못하면 완전 열받거든. 아우, 똑같으시네요. 그렇지. 마음을 내가 지금 그 이해하시는군요. 심정이 확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명태균은 내란죄에 윤석열의 죄목이 묻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하면서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신나게 까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민주당의 제보를 못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명태균을 진짜 높게 평가하고 대우를 해주려고 하면 얘가 스모킹건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내란으로 윤석열이 그 스모킹건을 쥐어줘버렸고, 아니, 열흘 만에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딱 그거밖에 만족할 게 없는 거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15일 구속되고 14일 탄핵당했어. 실제로 탄핵당한다고 얘가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탄핵을 자기가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이 셀프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빡이 돈 거예요. 결국은 팔아먹을 데가 검찰밖에 없는 거고, 놀랍게도 검찰은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든 해체하고 지금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까지도 자신들이 종결을 시켜야 다음 정권에 살아남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소청 된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관련한 국정농단 관련해서 엄청난 폭로들과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다르고 뭔가 조사의 방향이 다른 뉴스들이 내란 뉴스와 함께 연속으로 터져 나올 거야.
결국은 어떻게든 명태균 뉴스로 내란을 최소한 관심에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야. 검찰의 양손에 떡은. 따라서 이제부터 그동안 주춤했던 구속되고 나서 주춤했던 국정농단 관련한 그 자료들과 그와 관련된 수사가 급진전되게 되는 거고, 그 뒤에서 한동훈은 자, 오늘 나경원이 가고 내일 오세훈이 보내고 모레 홍준표 보내고 요런 계산들을 뒤에서 지휘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이것들 다 자르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아유. 이제 무너져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있는 상태에서 경쟁은 할 수 없으니 그냥 다 죽인 다음에 결국 본인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그럼 만드는. 아니 원래 내 맘 같으면 내가 대표에 있으면서도 죽일라 그랬던 거야. 근데 내가 대표에 있을 때는 얘들을 어떻게든 카바 쳐줘야 되는 당 대표로서의 입장 표명이나 뭐 어떤 이런 실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하면서 추경호를 제일 먼저 보낸 거거든, 사실. 20억. 제일 꼴배기 싫은 애는. 추경호도 마찬가지야. 20억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란 그 혐의자로 같이 들어가잖아. 네. 20억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 지금. 내란이 더 큰 게. 훨씬 큰 게. 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은 뒤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라고 무시만 하고 있으면 한 달 뒤에는 결국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때리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